반갑습니다. 여러분하고 벌써 8번째 수업이에요. 8번째 수업이면서 이제 6월 1일이 되면 여러분과 함께 직접 얼굴을 마주대고 만나서 서로 생각을 나누고 재미있는 얘기하면서 진짜 수업을 할 수 있을 게 정말 기대가 돼요. 그때 만나기 전에 우리 원격으로라도 재밌고 그리고 의미 있는 수업을 많이 하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은 2가지 할 거예요. 선생님이 준비를. 사실은 선생님이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소리가 녹화가 하나도 안 돼서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좌절했지만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러분하고 무엇을 할 건지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과제로 내주었던 학습활동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간단하게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상징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주 쉽고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겠습니다. 맛보기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가서요. 학습활동을 할 건데 내용 정리를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시가 뭐였는지 여러분 연휴 때문에 너무 길었어서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가 어떤 시였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고 학습활동으로 갈게요. 나무들이 목욕 기억나지요? 목욕을 하고 있는 거,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천년에서처럼 나무들이 샤워하고 있는데 기억나죠? 저번에 선생님이 비를 맞는, 물을 맞는 샤워가 아니라 거품을 보글보글 비누 거품을 내고 있는 그런 샤워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 빨리 읽을게요. 나무들의 목욕 정현정. 나무들이 샤워하고 있다. 저것 봐, 저것 봐. 진달래는 분홍 거품이, 조팝나무는 하얀 거품이, 연산홍은 빨간 거품이 보글보글이고 있잖아. 깨끗이 씻은 자리 씨앗 마중하려고 부지런히 목욕 중이야. 온 산이 공중 목욕탕처럼 색색의 거품으로 부글거리고 있어. 하는 시였어요. 기억나죠? 거품을 보글보글 내고 있고 꽃을 피우고 있고 색색의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학습활동 정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해 볼게요. 무엇이 언제 어디서 하면서 육하원칙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무엇이 나무들이 언제였죠? 계절로 한번 따져볼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 계절? 봄이었지요. 봄에 이렇게 할까요? 어디에서 여기 배경이 되었던 거 그림을 여러분이 떠올리셔도 되고 갖가지 꽃을 피우고 있는 산, 바다, 들, 계곡 어떤 거였죠? 산이었죠. 산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할까요? 무엇을인데 그 다음 말을 이어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부지런히 피우고 있대요. 피우고 있으니까 무엇을 피우고 있다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무엇을? 꽃을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꽃을 피우고 있다. 근데 우리가 꽃이 무엇이었지요? 무엇에 빗대었더라? 거품에 빗대었더라 라는 거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왜 꽃을 피웠죠? 씨앗을 맞이하려고, 씨앗 마중, 씨앗을 얻으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정리가 됐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사연에서 깨끗이 씻은 자리와 씨앗 마중이 무엇을 뜻하는지 라고 얘기했는데, 자, 앞장으로 가시면 다시 이 시가 마지막에 씨앗 마중이라고 해놨지요. 씨앗 마중이라는 시집 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집 속에는 여러 가지 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나무들의 목욕이라는 그런 시도 있고 또 다른 시도 있고 다른 시도 있고 시집 이름을 씨앗 마중이라고 했다는 거는 이 말이 무척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다시 학습활동으로 갈게요. 그래서 핵심이 되는 씨앗 마중이 나왔습니다. 자, 씨앗 마중 깨끗이 씻은 자리 무엇을 뜻하는지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깨끗이 씻는다는 거는 무엇을 낸다는 거? 목욕한다. 목욕한다는 거 여기서 물을 맞는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는 거? 비누 거품을 내는 거. 거품은 무엇이었더라고요? 꽃을 피우는 거였죠. 그래서 깨끗이 씻는다는 것은 무엇하는 거? 꽃을 보글보글 거품을 내는 거니까 피우는 것. 이렇게. 씨앗 마중은 무엇을 뜻할까요? 씨앗을 마중이라는 거는 미리 가서 맞이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씨앗을 미리 맞이한다. 무엇을? 씨앗을 얻기 위해 또는 씨앗을 꽃의 입장에서는 품기 위해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꽃을 예쁘게 피워요. 그러면 그 꽃이 떨어진 자리에 무엇이 맺어지더라? 이런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 속에는 무엇이 있더라고요? 씨앗이 있죠. 이 씨앗이 결국에는 땅에 떨어져서 새롭게 다시 그 나무가 또 번식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사실은 꽃이 피는 이유는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그 나무가 다시 자기와 똑같은 자식을 만들고 번식하기 위해서,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였어요. 아름다운 꽃이, 향기로운 꽃이 벌레들을 모으고 벌들을 모으고 새들을 모으죠. 그래서 그 새와 벌이 수분을 식혀주고 다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꽃은 향기로운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이 시의 화자가, 이거는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같이 정리했으면 싶어서였어요. 자, 화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자는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화가 뭘까요? 화는 대화할 때 화, 같은 화자예요. 어떤 화냐? 말하다. 대화는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다. 그러면 화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하는 사람. 시에서 말하는 사람. 여기에서는 저것 봐 온 산이 거품을 내고 있어 하고 이 말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작가일 수도 있고 작가가 아닌 시도 가끔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 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 뭘 말하려고 이 시를 썼을까? 뭘 말하려고? 가장 핵심 단어는 무엇이었더라고요? 씨앗 마중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까요? 나무는 선생님 미안해요. 자, 다시 할게요. 꽃을 피우는 것은 뭐 때문이지요? 씨앗을 얻기 위한, 품기 위한 소중한 행위이다 혹은 과정이다. 이렇게. 꽃을 왜 피우는데, 왜 목욕하는데, 왜 깨끗이 씻는데, 왜 열심히 씻는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씨앗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표현이 더 좋은 것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다른 친구의 더 좋은 생각 합하고 선생님의 생각 합하고 또 다른 친구의 생각을 합해서 가장 좋은 생각, 가장 좋은 표현을 우리가 같이 완성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건 선생님의 표현이었고요. 여러분의 표현이, 여러분의 생각이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써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이네요. 자, 4번 가기 전에 잠깐 중요한 거 있으니까 우리 한 번만 훑어보고 갑시다. 도움말이래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말인가 봐요.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 원래 내가 표현하려고 했어요. 원관념. 빗댄 대상, 난 이거에 도움을 받았어요. 보조관념. 두 개는 비슷한 점이 있어요. 개나리가 내가
원래 원관념. 개나리 노란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병아리 같다. 병아리 같아? 병아리 딱 떠오르네. 그래서 개나리 노란 걸 도와줬어요. 보조관념. 둘 사이에는 비슷한 닮은 점이 있네요. 노랗다는 거. 그래서 변하려는 대상 원관념, 빗댄 대상 보조관념, 비슷한 점이 있다. 요게 비유였다. 자, 그러면 다시 목표학습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파란색. 대상을 다른 그와 비슷한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어떤 비유가 쓰였을까요? 거품은 꽃이었습니다. 기억나지요? 자, 선생님과 같이 저번에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진달래꽃도 보여줬죠? 기억나죠? 연산홍꽃도 보여줬고 하얗고 밥처럼 생겼고 아주 작은 꽃들이 모여있는 좁쌀, 그죠? 좁쌀처럼 작은 그런 좁합나무까지 보여줬어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상림 가는 길가에 하얗게 꽃이 피어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이 왜 좁합나무라고 했죠? 봄에 곡식이 귀할 때 가장 배고픈 시절에 하얗게 작은 꽃이 피어 있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걸 보고 밥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좁쌀밥. 그래서 좁합나무. 그리고 지금 상림에 가는 길에 하얗게 피어 있는 나무는 쌀밥을 이팝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팝나무가 지금 한알은 피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 봄을 즐기세요. 자, 그러면 분홍 거품은 무슨 꽃이었지요? 기억나지요? 진달래 꽃이었지요. 꽃. 자, 빨간 거품은 연산홍 꽃이었습니다. 하얀 거품은 이름 좁합나무 거품이었고요. 나무였고요. 색색의 거품은 갖가지 꽃이라고 할까요? 꽃 또는 다양한 꽃. 여러분이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온산은 무엇을 빗대었는지, 온산은 비슷한 점은 무엇인지 라고 했네요. 자, 나는 산을 쳐다봤어요. 그 산이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그게 뭐 같아 보였다고요? 부글거리고 있어서 마치 뭐 같았다고? 공중 목욕탕처럼 부글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공중 목욕탕에 빗대었지요, 산을. 무엇이 닮았어요? 산도 꽃으로 부글거리고 있고 꽃이 거품이었으니까. 그 다음 목욕탕도 온갖 거품으로 부글거리고 있고. 그래서 무엇으로? 거품으로 부글거린다. 부글거림 비슷한 점 공통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갈게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식구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자, 이거 비유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학습지에서 배웠던 비유가 크게 3가지 있어요. 사실은 더 많지만 그 정도만 여러분이 지금 아시면 될 것 같아서요. 첫 번째가 직유법이었습니다. 기억나지요? 직접 비유하는 방법이라서 직유법이었는데요. 어떻게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고 했는지 떠올려 보면 돼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더 깊이 가지 않아도 요건 직유법이구나 아니구나 정도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직유법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핵심이 있었지요. 무엇처럼 이라는 단어. 뭐뭐 같이. 걔네 형제들이 많았죠. 뭐뭐 같은, 뭐뭐 같다, 같아요, 같아서 이런 형제들. 그 다음에 뭐뭐 듯이, 뭐뭐 인양 이런 말들 쓰인 것이 직유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은유법이 있었지요. 은유법은 A는 B이다 의 형식이에요. 이다가 사라져도 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의인법이었습니다. 의인법의 인자가 사람 인자였어요. 의는 뭐뭐 인척하다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야지 사람 인척하니까. 근데 이것을 사람 인척하는 거, 사람 인척 표현하는 거 의인법입니다. 그러면 다시 학습지로 돌아와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 1, 2, 3번 중에 어떤 거였죠? 3번 의인법입니다. 자, 의인법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의인법만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시에서 나타난 비유를 다 찾을 거예요. 자, 그러면 교과서 앞으로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각 연마다 어떤 표현법이 쓰였는지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년 나무들이 샤워한대요. 샤워를 한대요. 나무는 사람이 아닌데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네요. 무슨 법? 의인법.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교과서에 같이 선생님이랑 필기하는 거예요. 자, 저것바는 아무 표현법이 없어요. 비유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진달래는 분홍 거품이, 조팝나무는 하얀 거품이, 진달래 A는 거품으로 B이다. 조팝나무는 하얀 거품, 연산홍은 빨간 거품. 무슨 표현법이었지요? 무슨 표현법? A는 B, 은유법. 그래서 이어는 은유법. 이렇게 넘어갈게요. 3년 깨끗이 씻었대요. 씨앗을 마중한대요. 맞이한대요. 목욕 중이에요. 누가? 나무가. 나무는 씻을 수 없고 마중도 할 수 없고 목욕도 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사람만.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했어요. 의인법. 자, 마지막 온 산이 공주 목욕탕처럼 무슨 법? 지규법이네요. 그래서 마지막 지규법까지 이렇게 우리 표현법 정리할 수 있어요. 한번 다시 보여줄까요? 1년 의인법, 3년 은유법, 4년 의인법, 5년 지규법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마지막, 자, 작가에 대해서 조금만 볼게요. 정현정이라는 분이고,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 아, 꽃을 피우는 이유는 씨앗을 얻기 위함이구나. 따뜻한 삶을 노래한 동시를 많이 썼대요. 씨앗마중은 시집이에요, 시집. 동시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활동 정리를 다 했어요. 좋은 시를 여러분 이 너무나 아름다운 봄에 만나게 돼서 선생님도 반갑고 여러분도 반가웠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두 번째가 상징에 대해서 배우겠다고 했지요. 상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교과서가 쭉 넘어갈 거예요. 쭉. 넘어가서 선생님 아까 소리 녹음이 안 될 때 했던 건데 자 26쪽입니다. 26쪽 보세요. 26쪽 보시면 상징이 무엇이라고 설명했냐 하니까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방법 상징이라고 합니다. 어려워요 말이 맞죠? 그러면 선생님 쉽게 얘기를 할게요. 일단 한번 써볼게요. 상징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어려운 말이지만 추상적인 관념을 무엇이라고요? 구체적인 사물로 마지막 이 말은 쉽네요.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죠?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관념이라는 거는 생각이에요. 생각이 어려운 말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사물은 뭐죠? 물건이에요. 물건.
자, 그러면 이제 추상이 뭔지, 구체가 뭔지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죠. 추상적이라는 거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만질 수 없어요. 구체적인 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손으로 만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잘 모르겠다, 그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생각을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물건으로 나타내는 방법, 무슨 말일까? 자, 일단 추상이 뭔지 구체가 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사랑. 사랑은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손으로 만질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러면 무엇이라고요? 추상이겠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 눈에 선풍기가 보여요. 오늘 꺼냈어요. 더워서. 자, 선풍기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죠? 손으로 만질 수도 있어요. 구체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뭘 해볼까요? 핸드폰 해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핸드폰. 손으로 만질 수 있죠? 눈으로 볼 수 있죠? 뭐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에이고 미안. 핸드폰인 구체적인 거죠. 자, 그 다음 핸드폰으로 여러분 친구하고 소통을 하고 우정을 나눠요. 선생님 지금 눈에 마스크도 보여요. 자, 이것도 한번 구별해 볼까요? 소통 눈에 보여요. 손을 만질 수 있어요. 안 보여요. 추상. 우정 가볼게요. 우정 눈에 보이나요? 우정 손에 잡히나요? 안 잡혀요? 추상. 마스크 네, 손으로 만질 수 있죠? 쓸 수도 있죠? 구체적인 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 소통, 우정 뭐 이런 식의 눈에 보이지도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생각을 선풍기, 핸드폰, 마스크와 같은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방법, 상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대로 두고 교과서 9쪽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쭉 넘어가요. 15쪽으로 넘어가면 15쪽 가면 돼요. 자,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미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된 사물이 있습니다. 했는데요. 자, 교과서가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하고 똑같이 여러분은 필기를 하시면 돼요. 자, 반지, 네잎클로버, 비둘기 이렇게 긋어볼까요? 반지 여러분 만질 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네잎클로버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어요. 비둘기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그었던 요 부분은 구체적인 건가요? 추상적인 건가요? 구체적인 거네요. 구체적이고 뭐라고요? 사물, 물건이에요. 하지만 약속이라는 건 만질 수 있나요?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결혼도 만지고 볼 수 없어요. 결혼식은 볼 수 있지만 결혼이라는 그 생각 자체는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추상, 안 봐, 못 봐요. 적인 생각을 어려운 말로 관념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약속, 결혼이라는 추상적인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생각을 만질 수 있는 반지로 나타내는 거 상징. 약속과 결혼의 상징은 무엇이다? 반지이다. 이게 상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의 상징이 네잎클로버였죠? 행운, 볼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그런 추상적인 행운이라는 생각을, 관념을 네잎클로바라는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했다. 행운의 상징 네잎클로바. 자, 비둘기는 무엇의 상징이죠? 평화의 상징이죠. 그래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비둘기들을 날리죠. 국제적인 행사에서. 내가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주상적인 평화라는 관념, 생각을 비둘기라는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했어요. 나타냈어요. 평화의 상징 비둘기. 그죠? 이게 바로 상징이에요.
쉽죠? 다시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는 방법 무엇이라고요? 상징이라고요. 상징. 됐죠? 어우, 잘못됐다. 넘어가라. 이렇게 안 넘어가지니? 자, 그러면 선생님 손 맞추기 전에 왜 행운의 상징이 네잎클로버인지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나폴레옹이 있었어요. 나폴레옹이 전쟁이 한참일 때 잠시 휴전을 하고 있을 때 산책을 갔어요. 산책을 갔더니 클로버 밭이 있었던 거예요. 토끼풀 클로버 밭이 있었어요. 클로버는 원래 새잎이 기본이죠. 새잎이 가득한 곳에 네 잎짜리 클로버가 눈에 띄는 거예요. 네 잎짜리 클로버가 있네 하고 나폴레옹이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걔를 딱 뜯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순간 저기 쏜 총알이 나폴레옹의 머리 위에 슝 하고 지나간 거예요. 만약에 이 네잎클로버가 없었다면, 이 네잎클로버를 발견하지 못해서 신기하지 않았다면 나폴레옹은 일어서 있었겠죠. 굳이 엎드려서 그 네잎클로버를 보려 하지 않았겠죠. 그랬다면 총알이 어디로? 나폴레옹의 목 또는 머리를 관통했겠죠. 죽었겠죠. 그래서 네잎클로버 덕분에 나폴레옹은 살 수 있는 행운, 죽지 않았던 행운, 총알을 피했던 행운을 얻었어요. 그래서 네잎클로버가 행운의 상징이 되었다는 정확하진 않지만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학습 활동도 했고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상징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잘 기억하시고 다음에는 상징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하고 상징이 나타나는 시도 여러분과 함께 볼 거예요. 이렇게 8번째 국어 시간이 지나갔어요.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선생님도 오늘은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